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뭐 김건희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짧게 할까요? 그 전에 네, 김건희 얘기 먼저 네. 할까요? 그게 좀 짧으니까요. 네. 김건희 동향을 좀 파악을 해야겠더라고요. 이제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갔으니까 분명 뭐든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직 나오는 기사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취재를 못 하는 것 같아 지금, 그죠? 나오는 아니, 그 내용이 없어요. 밥 산다고 했잖아요. 뭐 유튜버들 불러가지고 그 밥 사면 유튜버들이 한번 이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 그거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겠죠. 자. 네, 최근 동향 중에 좀 인상 깊은 거는요. 대통령 비서실에서 2023년 1월 달에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국회의원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본 대통령 비서실이 하는 일이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김건희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왜 고발장을 비서실이 쓰냐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통령실에서 이게 다 규정에 따른 업무다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근데 참여연대에서 관련한 그 규정을 그럼 공개해봐라 정보 공개 청구를 했고 공개가 됐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날 거짓말을 왜 하냐고요. 진짜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깜빡 속을 뻔했네. 그러니까 너무 당당하니까 깜빡 속을 뻔했어 진짜. 진짜 무슨 규정이나 근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검찰이 그 공천 개입 관련해서 김상민 그 전 검사랑 김행이랑 해가지고 계속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공천 개입의 핵심 인물인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는 뭐 변죽만 울리지 되는 게 없습니다. 소환한다고 검찰에서 막 공개 소환 뭐 일정을 조율 중이다 뭐 이런 거 네. 보도 나왔었잖아요. 깜깜 무슨 네. 소식이야? 그 소식이 나온 게 거의 한 달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언론 플레이 한지를. 네. 윤석열 파면될 때쯤 나온 뉴스거든요, 그게. 근데 전혀 진척 사항이 없죠. 네, 그 그러니까 주변 이런- 인물들만 계속 부르고 있는 이것들은 거죠. 새 정부 들어와서 특검이 아니고서는 절대 아무것도 수사가 진행이 안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은 이 사법부 자체를 다 정지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위원이 지금 사실상 윤석열 무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든지 항의를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 저는 윤석열이 어제 재판에서 왜 쳐잤을까 이런 생각을 재판에서 잔 적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재판에서 잘 수가 저는 없어요. 잠깐 왜냐하면 잠깐 자서 침 흘릴 뻔해가지고 깬 적 있었어요. 판사가 화내잖아요. 맞아요. 걸리지 않게 잘 자요. 땡땡땡님 제가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거든. 윤석열처럼. 두 번째 줄에 안 앉히는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네, 도대체 이렇게 잠을 잘까 생각을 했는데 이 재판에 대한 느슨한 안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측면에서는 되게 약한 처벌이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좀 처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자기가 당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잠이 최선을 오겠습니까? 다해서 증언을 하겠지. 네, 저는 그런 짓 한 적이 없습니다. 어. 막 이렇게 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법부 다 갈아엎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특별법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 갈아엎는다는 게 새 정부가 들어온다고 해서 갈아엎어지지 않아요. 검찰들이 맞아요. 저렇게 버텨가지고 검찰 쿠데타를 결국 일으키는 걸 보십시오. 그 내부에 있는 내란 관여자들의 이참에 정말 뿌리 뽑지 않으면 다시 발생한다는 겁니다. 사법개혁은 국민들이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체계로 바꾸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촛불행동에서 진행하는 그 내란 특별법 제정이 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사실 우리가 친일 매국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사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좀 좌절됐던 거잖아요. 최초이자 마지막 특이였죠. 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다시 처음으로 특별재판부까지 꾸리는 지금 이제 이런 법을 만들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야당들이 정말 어떤 전국이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내란범들이 청산이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절대 경각심과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제1번 과제는 내란 청산이에요. 이거는 모두 합의하고 지금 선거를 들어간 거예요. 왜? 국민들이 명령한 걸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정치권에서 알아서 해주는 건 없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아까 이젠 지금까지와는 다르다. 촛불 시민은 절대 촛불을 내릴 생각이 없다. 이 선님이 쓰셨는데 저 힘으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좀 감동적인 얘기 하나만 해도 될까요? 어제 그 광주 북구에서 촛불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구 단위 촛불이니까 작은 촛불이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 이 촛불 소식을 접한 선생님께서 정읍에서 광주를 달려오신 거예요. 정읍에서 광주 전체 촛불도 아니고 그 구에서 열리는 촛불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냥 촛불이 열리는 곳이면 어디든 가고 싶은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는 정읍에서 촛불을 하고 같은 날 부랴부랴 달려와가지고 광주 촛불에 또 결합을 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촛불을 2탕을 네. 뛰신 거죠. 네. 그런 지금 국민들이 이 전국을 이끌어가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촛불을 내려놓으면 안 되고요. 단단히 촛불 조직으로 묶여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런 조직 촛불행동 회원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한 큰 흐름, 바로 큰 흐름이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마칠 시간이 됐는데 못하신 얘기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1분 드릴게요. 정말 사실 오늘 이제 주권 얘기를 하면서 네. 이 전쟁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데서 평화를 지키는 게 매우 관건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중요한 문제네요. 네, 2분 근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길어졌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통해 장기 집권을 꿈꾼 내란 세력들이 아직도 지휘 계통에 남아 있고 정부 요직에 다 있단 말이죠. 군 요직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이나 어떤 시기에 국면 전환용 무력 도발이라든지 자작극이라든지 전쟁 시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좀 예사롭지 않은 게 한미연합 훈련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사실 포천에서 민가 폭격 사고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네. 진상 규명도 안 했는데 나흘 만에 훈련을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도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대규모의 연합 공중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점은 스텔스 전투기를 처음으로 적기로 규정하고 적기 역할을 하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실제 대비하는 수준으로 훈련을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있었을 때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네, 기억납니다. 네, 그 훈련 때문에 굉장히 그 북한에서도 강경하게 대응하고 위기가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이 파면되고 내란 세력이 남아 있는 속에서 대규모 한미연합 공중훈련 너무 위험한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본과 미국의 국방장관들이 만나서 이 하나의 전구 이야기했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를 대만과 남중국해 분쟁으로 끌어들이고 전쟁 수행의 돌격대로 만드는 구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주권과 안보와 직결되는 지점을 우리와 협의하는 과정이 없었어요. 하나의 정부에 우리나라는 그냥 들어가 있어. 아무도 물어봐 주지도 않고. 갑자기 일본이 성명을 발표해. 자 이제 우리 모두 다 전쟁터입니다. 미국도 우리 주한미군이랑 다 오케이. 같이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한테 물어본 사람이 있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일본의 식민지로서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그리는 동북아 구상에 일본이 미국 밑에 있고 일본이 한국을 지휘하는 그 그림을 오랫동안 그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이 일본과 한국을 군사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이 동북아 패권 전략과 일본의 재침 야욕이 희생양으로 우리 주권을 침탈하면서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항의하지 않잖아요. 네. 한덕수가 이런 거에 항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재무장은 너무 심각하죠. 어제 뉴스였던 것 같은데 지금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에 비원비 전략폭격기 부대가 배치가 됐습니다. 원래 비원비 전략폭격기가 한반도로 뜨려면 괌에서 와야 됐기 때문에 2시간 정도 걸리는데 미사와 기지에 부대를 배치함으로써 40분 만에 한반도 출격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북아에서 전쟁 준비를 착착착 해나간다는 네.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일본의 자위대 통합사령부 출범해서 주한 미군의 이 통제를 실제 잘 받을 수 있고 전쟁 시행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징후들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 미국의 동북아 전쟁 구상이 굉장히 무르익어 있다. 미국에 충성하는 매국노 내란 내각이 여기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다. 이게 경제 침탈만큼이나 심각한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이익에 맞춰서 경제, 군사 이런 흐름들이 다 맞춰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주권을 지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주권을 좀 확실히 지킬 수 있는 정부가 탄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정부 건설하고 이 자주권을 지키는 투쟁을 국민들이 계속 펼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촛불 조직이 필요하죠. 촛불 행동 회원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자, 어쨌든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4시 촛불 대행진 예정돼 있고요. 내일 수요일 7시 교대역 6번 출구에서 윤건희
구속 선봉대가 주관하는 너무 멋집니다. 윤건희를 구속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립니다. 자, 윤석열이 탈옥돼서 열받으신 분들 모두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